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퇴근길에 다시 또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추웠어요. 예. 아침에 출근하면서 또 오전에도 계속해서 추워가지고 외투를 자켓을 계속 입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요? 날씨가 이제 가을 접어들고 곧 겨울이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자, 감기 걸리지 않게 환절기 대비 잘 하셔야겠고요. 일교차가 크니까 입고 벗기 편한 옷으로 잘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오늘도 여러 가지 청문회,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중이고요.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중인데, 오늘 인사청문회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 두 후보자가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 걱정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겠는가, 여기에 계속 물음표가 찍히는 그런 하루였고요. 특히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 위키트리 이걸 이제 운영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그리고 선정적인 그런 보도를 이어가서 지적을 받았던 이런 사안들이 인사청문회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유인촌 후보자 같은 경우도 블랙리스트, 아니 이거 MB 때 없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글쎄요,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문건에도 있고 문체부 백서에도 있는 걸 왜 부인하느냐, 결국 검찰 수사가 있었냐 없었냐 여기에 따라서 그 잣대로 판단하는 것인데, 그럼 검찰 수사 없었다 그러면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정치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 이런 것도 없이 검찰 수사 여부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결정하는 그런 잣대가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계속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도 주식 파킹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오늘 해명을 했는데, 문제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계속해서 김행 후보자가 출근할 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료 제출, 그리고 인사청문회 통해서 자료 제출하고 인사청문회에서 다 해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비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료가 없는데 뭘 질문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사청문회 여야 공방 또 후보자의 대응 이런 게 계속 이어지겠지만 우리가 결과는 짐작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뭐합니까? 어차피 임명할 건데, 지금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도 이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까지로 지정해가지고 이 경과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일이 지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신원식 후보자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8번째 인사청문회 통과, 경과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그런 장관급 인사가 되겠는데요. 물론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런 인사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숫자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놓고 보면 1년 5개월 됐는데 벌써 18명? 이거는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왜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를 패싱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 가지 국정 과정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청문 과정, 그러니까 인사에 있어서도 야당의 얘기나 지적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안 듣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또 계속해서 쌓이는 것이겠죠. 민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자, 내년 총선에 정권 심판론이 우세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정권에 힘을 실어주자,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클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될 것 같지만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정권 심판론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내년 4월까지는 꽤 남아 있으니까요. 인사청문회 결과와 또 국정감사, 그리고 거기다가 김건희 특검을 포함한 특검 전국까지 포함시켜 보면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도 내일 민주당에서 패스트트랙 이제 처리하겠다,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쌓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쌓이다 보면 정권 심판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여론에도 그게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총선까지 갈 것도 없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 예정돼 있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기서 어떤 결과 나오냐에 따라서 뭐 바로 그게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거다, 뭐 리터머스 시험지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일부 전문가들이 아니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15%, 그러니까 두 자릿수는 최소한 나야 그게 국민의힘이 패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건 글쎄요, 이미 패배할 것을 예감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선 생각해 보십시오. 0.73% 윤석열 대통령이 더 많이 득표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거 아니겠습니까? 0.1%라도 이기면, 한 표라도 이기면 그게 민주당이 승리죠. 근데 그거를 벌써부터 뭐 실드를 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10% 두 자릿수 나야 국민의힘이 지는 거 아니냐, 이거는 그야말로 정신승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저도 진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도부 체제를 바꾸기 싫어서 그러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벌써 뭐 비대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렇게 안 가기 위한 포석으로 두 자릿수 이 차이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참 후보 되기 싫었던 그런 선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국 윤심이 반영된 선거가 치러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얼굴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게 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저도 두 자릿수 차이가 안 나면은 진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모습이. 그리고 오늘 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와서 그 당에서 요청 안 하더라도 와가지고 좀 도와줘야 된다. 2030 표심을 위해서 이준석 대표가 와야 된다. 당 요청 없어도 강서구 지원 요새 나서라.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했다는 게 보도가 됐어요. 윤상현 의원이 얘기했다는 게.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윤상현 의원이 왜 이런 제안을 했는지는 압니다. 저는 김태우 후보가 많이 어려웠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수원지검에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할 때 옆에 같이 동행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태우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도 김태우 TV라는 곳을 존속시키면서 그 채널에서 몇 달간 이준석 죽이기 콘텐츠를 계속 내보냈고, 이제는 그때 김태우 TV에서 활동했던 자들이 새로 채널을 파서 이준석 학력 의혹을 내보내며 끝없이 공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우 후보 측에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보도는 오보일 것입니다. 염치가 있으면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썼어요. 그리고 뒤에 어떤 얘기를 또 썼냐면, 이번 선거는 철저하게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통령과 마음이 맞는 인사들로 대통령에게 맹종하는 인사들 중심으로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도와줬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는 것도, 양두구육하는 후보에 속는 것도 각각 한 번이면 조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갑자기 목이 메어서 죄송합니다. 자, 제가 이 방송 생방송 하듯이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생방송을 해야 되는데 동접이 아직 적어요. 그래서 동접을 좀 많이 모을 수 있게 구독자를 좀 늘린 다음에 그때는 생방하면서 소통하겠고요. 지금 부유들 올리고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기침을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이준석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바로 반박을 했어요. 도와줬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는 것도, 양도구역하는 후보에게 속는 것도 각각 한 번이면 족합니다. 네. 자, 뭐 다시 양두구 얘기를 꺼냈는데,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결국 개고기를 팔았다. 지난해 7월인가요? 지난 7월인가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징계받았을 때, 네. 체리 따봉 생각이 나는데,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면서 도와줬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는 이런 상황이다. 김태우 후보 돕는 거. 그런 사람을 돕는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 이른바 이제 윤심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이 계속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지난달에 이준석 대표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오마이TV에서 그때도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되기 전에 정치 이제 참여할 때쯤에 집에 찾아가서 만났던 일, 개, 강아지 쿠션 사서 들고 왔던 일부터 해가지고 쭉 풀어놨었는데 글쎄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리고 이 국민의힘 주류에서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김태우 후보를 도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얘기했듯이 뒤통수 맞는 그런 상황에서 나가서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냐. 염치가 있으면 그럴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뭐, 물론 김태우 후보가 뭐 사과를 하든지, 정말 도와달라고 호소하든지, 그럴 경우가 아니라면, 특히 이제 당 지도부에서 총력전이다. 이준석 전 대표 도와주세요. SOS를 치든지, 뭐 그런 어떤 세레모니가 있어야 돕는 거지. 지금 현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김태우 후보를 돕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뒤통수 맞는 그런 상황에서 뒤통수 맞아 버린 상황에서 도와준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제가 봤을 때는 공천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장난질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은 결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천 과정에서 결국에는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도 비대위원장도 어제 얘기했듯이 이준석 전 대표한테 중요한 총선이에요. 이번에도 배지를 못 달게 되면 정치를 계속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물음표도 김종인 전 위원장이 찍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선거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도 결단의 시간이 올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자, 김태우 후보 말 그대로 지금 오늘 김기현 대표도 얘기했듯이 이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 라인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거는 윤심이 반영된 선거고 윤 대통령 얼굴로 치러진 총선 전에 윤 대통령 얼굴을 내세워서 치르는 보궐선거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강서구의 이 지역 현안, 그러니까 지역 발전 얘기를 하면서 힘 있는 여당 후보가 돼야 된다. 이걸 계속 내세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의구심이 좀 드는 게 과연 이게 선거 득표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은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상황이잖아요. 30%잖아요. 수도권에서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이 힘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 글쎄요.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저는 그다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이건 또 국민의힘에서 잘못된 선거 전략을 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여야 지도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진교훈 후보가 앞서는 분위기다. 왜냐하면 정권심판론이 작용할 수밖에 없고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재명 대표도 병상에서 투표 동료 메시지를 냈던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투표율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전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아마 희비가 엇갈릴 것 같고요. 결국 사전투표 내일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얼마나 많은 투표하는 국민들이 있느냐 이게 관건이고 이거는 보면은 승패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승패가 될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그리고 김기현 대표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대통령 여러 가지 정치적인 글쎄요 후폭풍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강서구청장 선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준석 전 대표 결론은 이준석 전 대표는 김태우 후보를 지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유세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사전투표율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얘기로 좀 마무리해 보겠고요. 여러분들 일교차가 큽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따뜻하게 입고 오늘도 저녁 생활하시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